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말, 신흥국에 투자하라. 한국에도 볕들 날이 오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글로벌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도 볕들 날이 오는 것일지, 내년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최근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올해 내내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수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가 유력하다. 반도체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즉 기승전 반도체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안 좋은 경제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미 내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서민 경제는 여전히 암울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서민들이 체감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경기가 달아오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서민 경제는 여전히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 약달러 시대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것은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바로 2006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을 사들인 이유는 약달러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약달러가 온다면 해지를 위해서 신흥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달러 추세는 미국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과거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미국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라는 말은 미국 시장에 있던 돈들이 신흥국으로 많이 몰려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걸 뜻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달러가 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약달러라는 것은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 하락에는 유럽 경제가 핵심 키라는 사실입니다. 자, 환율과 관련된 과거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인덱스에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유로화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엔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기 회복이 달러 인덱스 하락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두 개의 영상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경제도 좋아지는 걸 바라야 되지만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이 살아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유럽,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유럽 경제에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내년 1월 이제 서서히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유럽 경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 보라색은 지금 유로고요. 자, 이것은 지금 달러 인덱스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유로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은 더 없이 좋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달러는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는 이렇게 달러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것. 자,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법하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와 한국 증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저 위쪽에 빨간색은 코스피고요. 아래쪽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봉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두 개의 복합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 네모 박스는 달러 약세가 형성됐던 구간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지금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달러 약세가 약 2년 정도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신흥국 주식들 폭등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하반기 달러 약세가 잠깐 실현이 됐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 증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달러 약세와 함께 차화정장세가 오면서 또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 약세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2017년에서 18년 사이 약 1년 동안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IT 반도체주가 증시를 이끌면서 2600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그 이후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미국 증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17일 날 올린 유동성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영상 말미에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점을 캐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관찰되는 또 다른 변화, 미국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러셀 2000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동안 성장주, 대형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형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소형주 지수의 상승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 자,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자, 러셀 2000이 뭐 어때서? 자, 중소형주 지수가 오른다? 바로 이 신흥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코스피 지수 빨간 선이고요. 파란 선이 러셀입니다. 두 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신흥국 지수 한국과 지금 러셀 2000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은 상승을 할 때가 있고, 그다음 러셀 2000이 더 많은 상승을 할 때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은 주구장창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와 상당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네모 박스는 지금 달러 약세 구간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이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이 러셀 2000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러셀 2000과 코스피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러셀 2000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달러 강세 구간에서 러셀 2000이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률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코스피가 더 높게 치고 오르면서 러셀 2000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내년 1월 이후 방향성은 정해질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파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2월까지 파티 티켓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싼 티켓을 살수록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티켓 구입 비용을 늘려서 비싼 티켓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온전히 본인의 판단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 상황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세 개의 댓글은 똑같은 영상에 달린 겁니다. 자, 거의 초창기에 제가 올렸던 불을 거머쥘 1대1대 기회가 온다. 판 깔아주는 트럼프라는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에 달린 세 개 댓글. 자, 하나는 지나고 나니까 유튜브 거짓말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욕한 거는 제가 지웠고요. 일단 이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왔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쌍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성지순례 왔다면서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영상,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자,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절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남이 떠먹여 주는 거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